40여 대의 차량을 불태우고 단전, 단수사태까지 불러온 인천 전기차 화재. 많이 좀 불안하죠. 전기차 화재 좀 진압하기 어렵다고 좀 들었거든요. 앞으로 저 옆에는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날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아예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주차를 제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불이 나면 민형사상 책임을 차주가 진다는 서약서를 내야 지하 주차장 출입이 가능합니다. 공용배관 있고 물 공급, 전기 공급 다 안 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 그거 복구될 동안에 주민들 어떻게 할 거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인천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주차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주차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2022년 시행된 관련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엔 이렇게 전기차 충전 시설을 갖춘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상에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신축 아파트 대부분은 지하 주차장밖에 없어 지하에 전용 주차 구역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지하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차들은 어디 가서 주차를 합니까? 지상엔 주차를 못 하는데.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설치 관련 별도의 안전 관련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모두 161건. 이어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6일 충남 금산에서 난 전기차 화재입니다. 충전기가 꽂힌 상태에서 불이 나 과충전 탓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과충전을 막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에는 PLC 모뎀이란 장비가 달립니다. 차량 배터리의 충전 정보를 받아 충전기를 자동으로 제어합니다. 충전기 자체에서 차량에 있는 배터리 정보를 읽어 들어오는 거죠. 배터리의 충전 양을 읽어 들어와서 95%가 되는 순간 지금 차단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PLC 모뎀이 기본으로 달린 급속 충전기와 달리 완속 충전기는 PLC 모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PLC 모뎀을 단 완속 충전기에 4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보급이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상당수가 PLC 모뎀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PLC 모뎀이 부착된 충전기 보급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입니다. 충전 제어가 가능한 화재 예방형 충전기 보급을 위해 800억 약 4만 기를 우선적으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화재 예방형 충전기 보급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다음 달 초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세음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얼마 전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10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지상에 충전기를 늘려 의무 설치 수량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주민 동의를 구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하고 너무 가깝다. 위험한 전기차 충전소를 왜 집 앞에 해야 되느냐. 우리 동 앞으로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하더라도 지상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비용과 공간 마련 문제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이 무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해주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지만 지상 설치는 추가 비용이 들어 꺼리는 겁니다. 지상에 있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하에 있을 경우에 화재 진압 측면에서 아무래도 화재 진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를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관련 지침은 지상 충전시설의 경우 건축물과는 10m 이상, 놀이터 등과는 2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주 지역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의 80%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차주분들의 그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광주시는 전기차 안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이후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벤츠의 전기차 화재가 전국적인 전기차 공포로 번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전기차 진입을 막겠다는 아파트 단지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이용자도 불만입니다. 하지만 정부에겐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뭐 친환경의 대명사였습니다. 전기차. 지금은 공포의 대상이 됐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저도 자주 가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앞으로는 전기차 안 받겠다 경고문을 붙인 걸 봤는데요. 더 심한 건 말씀하셨던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요. 아예 신규 전기차 등록은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주민 사이에 갈등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중고 전기차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인천 화재가 발생한 날 이후에 일주일간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등록된 물량이 그 전주에 비해서 184% 늘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특히 이번에 불이 난 벤츠 EQE 350 차량의 경우에는 신차 가격이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2년밖에 안 된 중고차가 5천만 원대 매물이 나올 정도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불이 난 벤츠 전기차 그 불이 난 원인에 대해서는 좀 나왔나요? 네, 그게 중요한데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고온에서 불에 탔기 때문에 이 원인 규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만 추정되는 원인으로는 처음부터 제조 불량이 있거나 배터리에 또는 방지턱이나 경사로 같은 걸 이동하다 보니까 이 차량 하부에 있는 배터리로 충격이 갔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자가 누적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차에는 파라시스라는 중국 업체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파라시스라는 회사가 세계 10위권 회사긴 하지만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경영이 좋지 않고 또 중국에서 리콜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화재 이후에 복구에 쓰라고 벤츠가 지금 45억 원을 낸 상황이죠. 네. 왜 낸 겁니까? 뭐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본인들이 이런 것을 인정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워낙 막대한 금액을 내긴 했는데 그렇죠. 그게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 거라면서 이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원인 조사가 많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또 관리소 관계자가 화재 직후에 스프링클러를 잠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100억 원이 넘을지도 모를 막대한 손해배상을 이 벤츠가 책임질지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서 책임질 것인가, 뭐 또 다른 사람이 책임질 것인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벤츠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그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인데요. 과거에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한 보도 내용을 보면요, 이 벤츠 측 책임자가 해당 차종에는 CATL이라는 이 세계 정상급 중국 회사긴 합니다만 세계 정상급인 배터리 회사의 제품을 쓴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파라시스 제품을 썼다. 이것이 소비자 기만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차를 살 때 보통 이제 전기차를 사더라도 우리가 그 차 회사의 브랜드는 아는데 그 안에 있는 배터리는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좀 확인해서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좀 늦은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차를 살 때는 엔진이 어떤 게 들어가고 뭐 누가 만들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야 지금 공개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차와 기아, BMW와 폴스타가 어제까지 이 전기차 배터리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공개를 하기로 했고요. 오늘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이 화재를 일으킨 벤츠에서도 이 어디서 만들었는지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정부가 진작 이런 배터리 생산지 공개 제도를 만들었어야 했다는 점인데요. 그동안 정부가 통상 마찰을 우려했다는 말이 있는데 중국은 이미 배터리 이력 추적을 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고요. 미국과 EU도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통상 마찰 우려보다는 이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 배터리 이력 추적을 제도를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 같은데 서울시도 지금 내놓은 대책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전기 자동차의 충전율을 제한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기차 사용자들에게는 좀 불만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네, 충전율이 제한되면 그만큼 갈 수 있는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 이제 광고를 믿고 산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광고대로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셈이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일일 겁니다. 이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화재 원인, 그러니까 과충전했을 경우가 화재 원인이 된다. 90%로 줄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재
난 것과 관련돼서 화재 위험이, 전기 자동차의 화재 위험이 과장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 불이 날 확률 자체, 단순 확률 자체를 보면요, 전기차가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이 국제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전기차 1만 대 가운데 불이 난 건 1.3건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내연기관 차량은 1.86건 정도로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내연기관 차보다는 불이 덜 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위험하지 않다고 단언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빠른 열폭주 현상에 화재 진화 요령도 아직까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드물게는 방금 보신 것처럼 폭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위험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대중이 많이 반응해서 걱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요. 이 제조사들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